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수원의 빅마마, 메탄의 맏며느리 의원으로 불리죠. 더불어민주당 박순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0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셨는데요. 네.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수원시 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인 선임위원회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고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예산,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행정지원, 자치행정, 경제정책,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관한 많은 그 일이 전문적으로 다뤄지는 상임위원회의 역할이고요. 정말 2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정말 내가 기획경제위원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벌써 이제 지난달로 6월 30일로 기획경제위원장 임기가 끝나다 보니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만한데 임기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의원일 때와 위원장이 되다 보니 수원시 예산에 관한 심오한 그 관심과 공부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우리는 깊게 넓게 다른 의원님보다 먼저 알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역할을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수원시의 예산 지원하는 안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총무적인 내무부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별칭에 따르는 메탄 맏며느리 역할을 살림을 챙겨가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평가는 훗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은 비례의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차이는 네. 어떠신가요? 제가 9대 때 이제 수원이 고향이면서 제가 이제 권성구에 있는 우목동 출신인데 수원이 고향인 사람, 수원을 잘 아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찌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의회의원이 34명 중에 새누리당 2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2분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제 지역구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를 관찰할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4년의 세월이 의원으로서 제가 커가는데 아주 큰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일정 분야에서 그 가둬놓는 프레임이 정해진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뭐 문화체육도 할 수도 있고 복지 쪽도 볼 수 있었고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뭐 보도블록이 깨져 있으면 건설, 교통, 행정, 불법 주차에 관한 여러 가지를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그게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메탄 1, 2, 3, 4동 지역구 의원은 어쨌든 옆에 있는 동보다는 제 지역구에 있는 민원이 가장 우선이고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집안일보다 더 먼저 가서 해결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수원시 전역이 지역구다 보니 수원시의 전반적인 관심, 그러니까 시장님과 코드가 잘 맞았다고 봐야 되나? 아마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관적이지 않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원시의 입장을 수원시의 주민들이 원하는 걸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10%가 조금 넘는 편이 34명 중에 4명이 비례대표인데 저는 비례대표 의원은 조금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무슨 이제 각 의원님들마다 다 준비를 해서 의회로 들어오긴 하시지만 저희가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의정에 그다음에 집행부의 지도, 견제, 관리, 균형을 맞춰가다 보면 저희들도 알아야 지적을 하고 좀 더 깊이 알아야 단지 지적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제 지식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30명인데
수원시가 125만이에요. 34명의 의원 숫자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전주시와 수원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영남에서는 포항시, 호남에서는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님 다녀가시고 김명지 의장님도 다녀가시고 수원을 돌아보기 위해서 버스로 아마 한 대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느끼는데 거기도 역시 34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숫자상으로 확인 안 했지만 66만에 34명. 사실 숫자상으로 대립하다 보면 66명에 34명이면 저희는 60명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원 시민들도 우리 역시 또 거기 겹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울산광역시나 다른 어느 시에 비교해서도 2,800명, 약 3,000명이 안 되는 우리 공직자가 최하 1,000명 내지 1,500명은 다른 시도보다 적은 숫자예요. 그거에 견주어서 우리 의원도 적은 숫자인데 뭐 공무원 숫자, 공직자 숫자가 적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민 한 명당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전국에 최고일 거예요. 지금 200명인지 400명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다른 데가 뭐 40명, 50명, 100명이면 저희는 그 타도시보다 2배, 4배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오늘 아침 10시에 와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뭔가 행정 서비스를 봤어. 그러면 그게 2시간이나 3시간 뒤에 결론을 내서 일이 말끔히 처리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적다 보니 오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3일 뒤, 4일 뒤, 길게는 뭐 일주일 뒤에 연락이 그게 가는 거, 뭐 일이 끝났습니다 하고 연락이 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의 과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우리 시의원들도 저는 우리 시의원도 3D 집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고요. 집에서는 뭐 겉으로 나가서는 우리 메탄 마며느리 시의원이지만 집에서는 빵점짜리 주부고요. 0점짜리 엄마고요. 그런 게 회기가 끝나서 조금 한숨 돌려서 내 생활을 좀 가져볼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의정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또 우리 수원시 의회 의원님들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참 많아요. 뭐 편입해서 3, 4학년 과정. 저도 지금 이제 수원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 과정에 들어갈 건데 저희가 느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이 가장 좋은 장점이 공부를 해서 바로 수원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반영해서 저희는 막 2배, 3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공부해서 역량을 갖춘 것은 우리 수원시 공직자와 한마디 두마디의 어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5분 10분 깊게 얘기하다 보면 공직자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들어요. 아, 저 의원님은 생각 외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아, 많이는 알고 있진 못하지만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주민의 생각을 파악하고 계시네. 이럴 때 이제 그 가장 바람직한 뭐 집행부와 우리 의원 활동이 맞아 떨어지면 가장 바람직한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민원 해결이 저희 의원들은 득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원 해결이 가장 큰 득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쪽으로 얘기가 샜지만 34명의 의원 부족하고요. 약 3천여 명의 공직자 많이 숫자 부족해서 부족하는 숫자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메탄동에는 가장 시급한 거는 저희 메탄 1, 2, 3, 4동이 수원시 도시계획도시의 원조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버스 토큰을 사용할 때 이제는 우리 다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지만 메탄버스는 토큰을 넣는 버스가 제일 먼저 다닌 곳이 메탄동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신혼 시절을 10메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지금 도시계획한 지가 25년에서 다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다 낡고 노후화가 돼서 재정비, 재건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수원시 메탄 1, 2, 3, 4동의 전반적인 구도심, 원도심의 재정비가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주차장 부족한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 주거 환경, 교통 시스템 이런 거가 아주 지금 우리가 뭐 앞서가는 우리 수원시, 그 다음에 가장 젊은 도시 영통이 살아가고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게 너무 많은 뭐 주거, 복지, 문화, 교통 도시가 지금 메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탄동에 뭐 프라이드인 메탄 뭐 이렇게 진짜 메탄의 자부심, 메탄의 자긍심을 살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예전에 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수원의 신흥 부촌이 메탄동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됐고 그게 전반적으로 영통이었다, 동탄이었다. 지금은 광교, 뭐 판교 이렇게 옮겨가는 게 됐는데 메탄이어 다시 한번 부흥하자. 그러면서 그 부흥한다는 거는 우리 메탄동 동민들, 제 지역 구민들이 살기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과 뭐 박강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장영국도 의원님들 계시고 다른 시도 의원이 또 계시니 그분들과 함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나 수원시의 도시계획 실정에 맞는 그런 메탄 지역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그냥 제가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깨에 늘 자부심,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내 고향 수원, 우리 아버지 고향 수원, 내 아들의 고향 수원, 수원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더 의정활동, 수원다운, 수원의 역사를 지키는 뭐 그런 개발, 발전, 유지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다선을 해야 관록이 붙고 또 다선을 해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데 힘이 붙는다고들 하시잖아요. 혹시 의원님은 3선 도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은 뭐 안 그럴 이유가 없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재선을 지나서 3선에 갈 때는 정말 중진급 의원이 되는 거고 그때는 우리 지역구에 진 수원시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미흡해서요, 뭐 부족해서요,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얘기 안 하는 의원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단지 뭐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공부뿐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접하고 민원을 해결한 한 가지면 교통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려면 절대 교통 한 가지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웃집과 옆집과 이웃 동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민원 한 가지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민원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주민들 얘기를 심사숙고하게 듣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활동하는 그다음에 나쁜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정의롭고 정당한 그런 기본에 충실한 의원이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선은 꼭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3선에 도전하신다면 네, 양당 구도에서 3당 구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새누리당이 있는데 저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계세요. 서울에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월남 참전용사고 백마부대 출신이세요. 나이는 지금 70대 중반쯤 되셨는데 시의원이 2번 됐음에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왜 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의원 됐다고. 왜? 수원이 그만큼 여당 도시인 거예요. 예전에 그 연력, 1년에 한 장짜리 딱 벽에 있는 달력을 붙여놓고 다닐 때 우린 몰랐지만 그때 황성호 마크가 있었고 뭐 국회의원 이병이라는 마크가 있었고 저는 고3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안 계셨어요. 그럴 만큼 수원이 여당 도시여서 장할아버지가 안 반가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 생활이 이 29대부터 했으니까 27년째 민주당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당 뭐 출마하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저는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약간 그 야당의 야전 사령과 같은 스타일이고요. 박광식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그때는 아마 신한민주당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새천년 민주당일 때부터 뭐 열린우리당일 때부터 그다음에 쭉 내내 야당 생활을 해왔고, 3동 구도가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중선거구제가 많아서 시의원 수도 늘어야 되지만은 선거 제도도 약간은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가 국회의원이 5명 됐잖아요. 가불병정 선거구였다가 가불병정 무선거구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 1명에 도의원 2명, 도의원 1명에 시의원 2명, 이런 구도로 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에서 뭐 완승을 해서 5명 국회의원 당선됐지만, 어느 한 국회의원님 밑에는 지금 도의원이 없거든요. 그게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메탄 1, 2, 3, 4동 지역 구민이 10만 9천이에요. 그 우리가 의회로 들어올 땐 보통 다 10,000표 이상, 15,000표까지 받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도권의 웬만한 군수의 표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은 정말 대단한 표를 갖고 들어오는 건데, 3당 구도 1번 어느 당,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어느 당 가겠지만, 저는 지난번 총선 때 있었던 민심이 당으로 가기 전에 변화가 일었다고, 저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의 변화는 세월호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었고요. 국민들은 현명하고요. 그때부터 선거 풍토도 바뀌었고, 우리가 선거하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보여주기 위한, 세몰이 하기 위한 선거 안 했거든요. 조용히 진중하게 주민을 만나는 선거를 해서, 그거와 마찬가지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요번에 선거도 뭐 1, 2, 3번이 되는 그런 선거는 안 되지 않을까. 정말 일하는 사람, 우리 주민들과 만나고 바닥에서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비례대표 나갈 때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라는 그 모토, 내지는 저한테 제가 이제 마술을 거는 거죠. 제가 이제 체면을 걸었는데, 시의원의 기본은 주민들과 만나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뭐 크게 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 저는 나보다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에 지금 12명의 여성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남성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성 의원들이 기초의원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나, 술자리 적고요. 깔끔하고 깨끗하고요. 실용적이고요. 엄마답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성답잖아요.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여성다움이 아니고, 주민을 편안히 끌어안고 주민을 포용하고, 이런 마음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의정활동을 해나가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수원시도 뭐 얼마 안 가서 뭐 시장님도 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의회도 여성 의원들이 또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수원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온 세계가 정말 경제가 너무 불황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메탄 2, 3, 4동 나의 지역구민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께도 안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불황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뭐 경제 전선에, 산업 전선에 임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메탄 1, 3, 4동 만면의리 시의원, 수원의 빅마마 박순영 의원은 수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고요. 뭐 크게 나가서 어느 큰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옆길, 우리 골목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25일 날 본회의장에서 중앙에 건의문도 냈지만, 온누리 상품권이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은 가능하나
골목 상권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나눠줬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아니면 쓸 곳이 없어서 우리 동네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받기는 받았으나 쓸 곳이 없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형 마트, 유흥 음식점 그런 곳만 사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이 됐든 골목상권이 됐든 그것을 다 풀어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내 옆집, 내 이웃인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것에 한 가지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쩌면 이렇게 한 것이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박순영 시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에는 너 나아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탄 지역이 많이 낙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지역의 원도심, 구도심에 관한 재정비 계획, 물론 이제 수원시에서 TF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한 기금 조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메탄에 정말 더불어 살기 좋은 앞서가는 메탄이 되었듯이 박순영 시의원과 우리 동민들과 함께해서 메탄을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영 의원님과 의회 전반에 대한 진솔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엄마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